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엔비디아 특집입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입었어요. 젠슨왕. 황 사장, 오케이. 황 사장님. 예, 젠슨 리. 젠슨 예. 리.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소리를 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가 예상을 뒤엎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변동성은 좀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고, 네.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뭐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많은 우려들이 있었지만은 그 기대치를 한 방에 네. 날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말 뭐 재밌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까지도 같이 제가 몇 장 사진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이 준비한 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아직 별거 없는데? 너무 웃겼어.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예.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애프터마켓 특징주만 간단하게 보고 바로 엔비디아 실적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기대치 뛰어넘는 호실적 발표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1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루시드는 손실 확대와 부정적인 가이던스에 마이너스 7%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쉬 실적 부진과 올해 매출 흐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마이너스 8% 하락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손실 확대와 또 직원을 10% 감안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3%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시놉시스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예상 실적 상회 가능성을 또 가이던스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전기차 기업들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치 우려를 잠재워버린 킹비디아. 그렇죠. 킹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오늘 아침에 사실 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해서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지속적으로 좀 다뤄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또 오늘 많이 꿈틀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에서요, 엔비디아를 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밈 사진들이 정말 많이 있고, 밈 영상도 많이 있는데 일단 사진 위주로 제가 몇 가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왼쪽에 보게 되면 나는 지금 주가는 가지고 있지 않다. 주식은 갖고 있지 않다. 주식은 갖고 있지 않다. 빨간 모자 쓴 분이 나 주식이 가지고 있지 않아. 하지만 뭔가 재밌어. 지금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이 폭풍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냥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엔비디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충성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USN.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나는 조금이나마 좀 싸게 살 기회만 주면 내가 그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100골이 되어가는 엔비디아 저점 대기자를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엔비디아를 지금 400불대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400불대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거 너무 과대평가 됐다고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저점 대기자들이 100골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약간의 풍자하는 그림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2024년 우리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는데 AI의 예상 지지율을 보다 보니까 젠슨 황이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전국에 녹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오늘 헤드라인은 젠슨 황 사실상 당선 확정. 그렇죠. 지지율 100%로 당선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우스개 사진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 세계의 어떤 경제가 엔비디아의 어깨에 달려 있다라고 이러한 이제 또 그림까지 나오게 되면서 요 위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 분이시겠죠? 근데 이제 세계 경제를 이렇게 또 지칭을 하고 있고, 요 엔비디아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예요. 표정 보니까 힘들어. 하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다. 버텨야죠. 예, 이러한 엔비디아의 어깨, 무거운 어깨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 시총 3위를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마존은 죽이고 네. 구글까지 밟고 자 이제 애플의 문을 똑똑 두들기고 있는 그러한 엔비디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2천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3파전이 또 어떻게 시총 싸움에서 이루어질지도 한번 향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미국 투자자들을 또 대변하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 실적 하이라이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엔비디아 사이트에 가서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너무 많이 들으셔서 네. 3프로TV를 보시는 분들, 아침부터 보셨던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하이라이트인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가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헤드라인이에요. 이게 네. 모든 CNBC의 헤드라인 또는 로이터의 헤드라인 지금 매출이 이제 265%가 증가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영업이익 자체를 보게 되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 983%가 올랐어요.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983%가 영업이익이야. 1년 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갭과 넌갭인데 갭은 이제 미국 표준 회계 원칙을 따라서 나오는 이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넌갭은 뭐 이제 비현금성 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쉽게 표현했습니다. 기업 마음대로 네. 내 마음대로 하는 회계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넌갭과 갭의 차이가 만약에 많이 난다면 혹시나 이 기업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갭과 넌갭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우리는 조금 뜯어봐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도대체? 네. 예, 그래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원하시는 이제 회계 원칙에 따라서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69%가 올랐고요. 야, 이게 진짜 그리고 여기도 주목 많이 하더라고요.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그로스 매출 마진. 총이익률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원가 빼고 얼마나 이익률이 높으냐. 그렇죠. 지금 보면 76%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설계하고 사실 제조는 TSMC에 맡기다 보니까 예. 매출 원가가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매출 원가가 낮은 거죠. 예. 와, 76%의 매출 총이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광고 회사도 아닌 게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야. 그런데 네. 또 여기에서 성장률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실적은 저도 와, 진짜. 정말 보기 힘들죠. 이렇게 큰 회사가 그러니까요. 이러한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앞으로 모르겠어요. 뭐 비만 치료제가 더 성장을 해서 걔네는 근데 이익률이 이만큼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뭐 향후 어떤 회사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엔비디아가 정말 킹비디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로 볼게요. 지금 뭐 재무제표를 보게 되고 요번에 어느 정도 성장 이익률을 줬지만 그럼 시장 예상치와 어떤 흐름을 같이 보였었나라서 봤을 때 네. 예상치를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시장의 예상치였고요. 매출 20.4 빌리언 달러였는데 실제로 22.1 빌리언 달러 상회를 했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4.60 달러를 시장에서는 예상했으나 이제 실제에서는 우리가 5.16달러를 이제 기록하게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또 성장률을 제가 예상치를 정말 비트하는 큰 폭의 비트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줬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레비뉴 그리고 게임에 관련해서도 예상치 대비해서 큰 폭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비트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평균 자체가 19%인데 이 19%도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그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또 이번에도 충족시켰다.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간단하게 보면 이 지금의 이 성장률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번 4분기 예상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열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가장 진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게이밍 사업 쪽이에요. 근데 게이밍 사업 쪽에서의 그러한 어떤 매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지체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 녹색, 뭐 민트색이라고 할까요? 이 민트색 자체가 데이터 센터 발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발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매출 비중에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좀 많이 쏠렸죠. 네.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우려를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그먼트가 많이 좀 다양화되어 있어야 기업의 어떤 성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예, 이러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뭐 이번 실적은 그냥 실적대로 우리가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보는 엔비디아 성장입니다. 이제 매출적인 부분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과거서부터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65%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22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YOY 기준으로 486% 예, 기록을 하고 있다. 자, 밑에 이제 우리 게이밍 산업과 데이터 센터의 어떤 비중 차이를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83.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정말 압도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률 자체가 409%죠. 데이터 센터 409%, 게이밍 같은 경우는 56%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현금 흐름 너무 중요하잖아요. 현금 네. 돈 많아. 700%. 예, 768%. 돈을 그냥 보따리로 어디서 긁어와서 네. 쌓아놓고 있는 그러한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표니까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궁금하신 분들은 이 표 하나면은 충분히 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이렇게 봤는데 이조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 발표.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 왕이 했던 이야기 중에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와닿았던 게 뭐였었냐면 저걸 얘기했어요. 가이던스 제시하는 게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가장 약한 전망에 근거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크게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제 주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그 주문이 출하돼서 나가는 시점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추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분기에 얼마 벌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 예. 그 가이던스 자체를 우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좀 믿을 수 있는 가이던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게 240억 달러의 가이던스,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잖아요. 예. 이 정도의 성장성과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을 비교해서 그러면 나는 이 밸류에이션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상 최고가에도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240억 달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간 건 밸류에이션 좀 너무 높은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시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안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또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익이 높아지다 보니까 월가의 목표가는 계속 $1,000 넘는 목표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게 당장 다음 달 달성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익이 높아진 만큼 월가의 목표 주가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과거에 그 코로나를 좀 지나고 나서 많이 보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성장률이라는 거가 만약에 지금의 이 과도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과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성장률에 대한 둔화, 성장은 지속하지만 그 성장률에 대한 이제 둔화 때문에 약간의 좀 피크아웃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또 향후 어떤 제품으로서의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산업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이건 지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0년, 30년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산업이다, 메가 트렌드다라고 보지만은 이 성장률에 대한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 또 주가에 대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보여줬던 이 성장률 자체가 다음 분기에도 더 큰 서프라이즈를 또 그 다음 분기에 또 더 큰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계속 가능하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한켠에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제가 잠깐 사이트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피디님? 예, 보시게 되면
이건 제가 엔비디아의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네, 가셔서 오늘 사실 제가 이 부분도 같이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너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뭐 한 20분 또 소비할 것 같아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냥 뭐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냥 혹시 이제 잘 나오죠 요즘에? 예,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 이게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 표를 제가 아까 캡처해서 갖고 나온 건데 밑에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컨컬의 어떤 CF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게임이 노름이 아니죠. 노름 아닙니다. 이거 게임입니다. 게이밍. 야, 구글이 이걸 노름으로 해주네. 알겠습니다. 못 쓰겠네. 예, 엔비디아가 노름은 안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요 부분이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러한 아이디어를 혹시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엔비디아 사이트 엔비디아 어닝스가 치면 바로 나와요. 제일 네. 위에 구글에 나오기 때문에 가서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쭉 보셔도 충분한 정보가 있다 정도를 제가 한번 요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실적과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건데 예. 그럼 엔비디아의 독주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독주가 계속되는 순간까지 나는 투자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샘 알트만이 이제 7조 달러의 투자 자금을 모으겠다. 이게 9,300조 원이잖아요. 맞아요. 9,300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으니까 아니 한 사람 지금 모아갖고 9,300조 원을 모은다는 게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 있는 돈을 모으려고 한다는 거가 사실 한편에서 보면 야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라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그걸 반대로 보면 이 정도 돈이 아니면 엔비디아 독주를 막기가 어렵구나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왔던 게 손정희 회장도 이 1,0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3조 원의 펀드를 모집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투자 자금을 펀딩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그들만의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독주를 깨기 위한 건데 예. 맞아요. 깨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성장률의 지금과 같은 성장률은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독점이구나. 지금 상황이 지금은 독점이구나. 예. 깨기 힘든 독점이구나. 예, 그 각 기업마다 또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네. 그 플랫폼에 적용시키기 위한 자체 칩을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만약에 조금씩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파이가 물론 지금의 파이보다 훨씬 커지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은 그러니까 분명 이게 언젠가 않을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우리가 환호 속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또 유산환님과 또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사실 이 뉴스가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어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견고한 실적과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야, 정말 대단하면서도 네. 부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니케이 225 225 지수가 목요일자로 해서 은행, 전자, 소비재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뛰어 올라서 39,029를 기록해서 종전 최고 기록인 1989년 38,915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3년에서요. 사실 이 니케이 지수가 2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이제 2024년 들어서 10%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최소 10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2년 연속 아직 2024년 물론 많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이 이번에 이 니케이 지수, 이 니케이 225 이 지수 자체를 38,500포인트에서 4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지속적인 이런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2024년 3월로 끝나는 회계 연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런 이제 2024년 3월로 이제 끝나는 회계 연도에 어떤 일본 상장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실적 발표를 할 이제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순이익이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물론 엔저 형산부터 해서 많은 통화 정책의 수혜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겠지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작년 10월, 12월 분기별 보게 되면 아주 기록적인 수익을 얻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 우리가 봤던 컨센서스보다 1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골드만삭스마저도 무찌르는 그러한 일본 증시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지금 엔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장관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하면서 긴박함을 가지고 엔화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이런 만성적인 이런 약세 자체가 일본 수출 기업한테는 좋지만 일본 소비자의 구매력에 있어서는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도 에너지를 전체 다 수입해서 쓰는데 그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비싸게 이제 주고 살 수 그런 부분 또는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 자체도 구매력이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어떤 BOJ의 어떤 통화 정책 자체가 이 일본의 어떤 증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향후에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니케이 지수의 모조라고 하는 게 마력이란 뜻이거든요. 마력. 이 마력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989년이고요. 이 고점.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이게 34년 만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닷컴 버블 때, 뭐 물론 최고치를 찍진 않았습니다만은 닷컴 버블이 한 번 있었고 이 여러 34년 과정 속에서 금융위기가 또 한번 지수가 또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또 폭락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저점에서 이제 아베노믹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아베노믹스가 이제 실현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이제 부양을 이제 불러오게 됐죠. 예, 그리고 요 시기 때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네. 제가 좀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아마 작년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상사 지분 매수를 발표했던 시기가 이때였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 이후에 정말 급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던 니케이 지수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럽습니다. 예, 부러워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친화 정책이 또 네. 한 몫을 했다. 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FDA에서요. 혈당 수치 측정 기기 사용에 대해 경고를 좀 했습니다. 사실 아마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기기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보이게 되는 이 애플워치를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요. 이 소비자가 비침습적 방법, 그러니까 침을 쓰지 않고, 네. 그러니까 피부에 피를 내지 않고, 피를 내지 않고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그러한 스마트 시계나 네. 스마트 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경고한다.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실 지금 FDA에서 승인 자체가 나 있지 않는 상태고 이렇게 우리가 혈당을 그러니까 피로 직접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지 않는 이런 스마트 기기가 우리는 아주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측정할 수 있고 네. 너의 혈당을 우리가 잴 수 있다는데 이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오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도한 약물 남용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도 있고 네. 약간의 그 오차 범위 그러니까 내가 당뇨가 아닌데 당뇨로 나오고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이런 거죠. 더 위험한 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혈당이 만약에 높지 않다고 이제 나와요. 예. 근데 알고 보니 실제 혈당은 높아.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예. 쇼크가 왔어요. 예. 아니면 저혈당이야. 그러니까 혈당이 낮지 않다고 나오는데 저혈당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조치를 못했어요. 못했어. 그래서 쇼크가 왔어요. 예. 누구 탓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FDA에서 경고를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자 기사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네. 알기로는 혈당 측정 기술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애플워치에. 그래서 애플워치에서도 제가 뒤에 이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애플워치 버전이
이 혈당에 관련된 버전이 지금 개발 중이라는 소문만 있고 테스트 과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지금 이게 A라는 게 이제 우리가 침습적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하던 거, 늘 네. 하던 거. 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아마 이렇게 지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패치형이 또 이렇게 있죠. 저게 덱스콤이죠? 그래서 패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자체가 이제 애플 워치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할 거다. 이게 뭐 레이저를 쏴서 뭐 여러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무슨 광흡수 분간법이라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쏘는 게 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이 개념 증명 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기기들이 나와서 또는 반지가 우리가 반지를 껴가지고 거기서 뭐 혈당 체크한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사용하지 마라. 네. 이렇게 FDA가 이제 직접 발벗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초반에 사실 애플워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헬스케어에 정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네. 혈당 체크도 할 거고, 뭐 심장 박동수, 심부전증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것들 기능을 많이 넣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테스트 단계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향후 이런 산업군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우리는 승인을 절대 내준 게 없다. 하나도. 네. 너희들 알아서 해. 네. 우리 경고했어 분명.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400억 달러 암호화폐 사기 혐의 곤도형 이제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 미국 송환하는 것 같죠? 네. 얼굴 표정. 예. 자, 징역 자체가 이제 예상의 이제 미국의 어떤 법조인에 따르면 약 한 11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테라 플랫폼스라는 이걸로 암호화폐 사기를 쳐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뭐 3월 또 가짜 여권으로 비행기 탑승하다가 또 걸렸죠. 몬테네그로 수도에서 이게 또 걸리게 되면서 지금 11개월 만에 체포된 지 12개월 만에 이러한 결정이 좀 났고요. 그리고 해외로 도피한 지는 22개월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벌써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 음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전신 사기, 시장 조작 음모 등 8개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거죠. 한국과 미국의 경제범죄 형량 차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 형량 자체에 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이런 경제사범 같은 경우 뭐 징역 6년 또는 징역 2년, 뭐 집행유예 3년, 뭐 벌금 4억 원 예, 이렇게 이제 좀 어찌 보면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네. 1,600억, 2,000억씩 가로채면서 2년 정도 갔다 나오면 이거 남는 장사 아니야 도대체. 숨겨놓으면 그렇죠. 자기 돈이죠. 예, 연봉이 1,000억인 거예요. 예, 연봉이 1,000억이고 잠깐 갔다 나와서 2,000억 내가 뭐 남은 인생 한 네. 70년 정도를 100세 시대니까 60년, 70년, 2,000억 가지고 쫙쫙 살면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사법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 미국은 과거 이제 보험 사기로 해서 크게 징역을 때려 맞았던 845년형이 있고 또 다들 아시죠? 버나드 메이도프 뭐 최대 이제 폰지 사기로 해서 징역 150년형을 받았는데 옥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가냐 한국을 가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도 이제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에서 또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제 가중주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가 많아도 가장 높은 혐의에 대한 형량을 50% 가중하는 원칙. 그러니까 많은 게 있어도 가장 내가 크게 저질렀던 범죄에 네. 요거에 이제 50%만 가중해서 이제 형량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병가주의 그러니까 죄의 수만큼 징역형이 다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년형 10번이면 100년 징역이 100년이니까 자, 이러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 한국에서는 사실 천문학적 벌금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당 이득 산정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상한선이 5억 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얼마 쳤는데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우면 5억 원만 내고 너는 이제 나와 뭐 이런 벌금형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당 이득에
최대 4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뭐 2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4배 곱하기 4 해버리면 한 번에 파산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억을 너가 사기쳤어? 5천억 사기쳤어? 곱하기 4, 2조 넘 풀어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 건도형의 재판 과정, 미국에서 어떤 인도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형량이 좀 나올지가 또 시장에 관심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권도형은 제가 지난번에 그 꼼수 쓰는 거 어떻게든 정치범으로 몬테네그로에 머물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떻게든 한국에 넘어오려고 안 먹혔어. 안 먹혔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저희가 지난 시간이었었나요? 한 2시간 전쯤에 한번 했었는데 예.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 짓고 이제 2부는 저희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는 대한민국 채권 대통령도 있고 예. 환율 대통령도 있고 여의도 큰 호랑이도 있습니다. 야, 자, 예. 오늘은 환율 대통령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